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는 한동훈이 있다면 박근혜 정부에는 우병우가 있었습니다. 자, 검사 출신으로 악역, 유명한 사람 또는 이 뉴스 이슈가 되는 사람. 자, 아무튼 정권을 위해서 악역도 마다하지 않는 아주 엘리트 검사 출신 행정가. 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복권된 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우병우 전 수석, 그동안 언론에 공식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내가 할 역할이 뭐가 있을까 생각 중이다. 출마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이 답변은 뭐 한 7, 80%는 그래 나 출마할 생각 있어,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어디서 출마할지, 어떤 과정을 겪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병우도 명예회복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한동훈과는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일단 소년급제, 굉장히 빨리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검사로서 엘리트 코스를 걸어왔던 인물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권에서 미운 털이 박혔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자, 어쨌든 우병우 레이저 눈빛 또는 황제 조사,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입니다만 실제 일처리 능력이라든지 센스는 대단했다고 합니다. 만약 운이 좋았다면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처럼 박근혜 정부가 성공했다면 법무부 장관 정도는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우병우, 그러나 감옥에 가야 했고 이제서야 복권에 대해서 미래를 향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펌 등에서 스카우트 하려고 했지만 개인 사무실을 차렸다고 합니다. 자, 지금 우병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가 나오자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직권남용 구속에 대해서도 흥분했습니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비교적 단답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우병우도 지금 속으로 문재인, 이재명 두고 보자,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할 법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자, 중앙일보 박성우 기자는 우병우와의 단독 인터뷰 첫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레이저 눈빛은 없었다. 자, 이 레이저 눈빛으로 유명한 우병우, 말하는 걸 본 사람은 별로 없지만 사진 속에 나타난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그렇지만 구속된 상태. 수감됐던 구치소 독방은 복도 맨 끝에 있어 유독 추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윤 대통령이 이 신년 특별 사면으로 복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법연수원 19기,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검사 선배입니다. 나이는 56세입니다. 굉장히 빨리 급제를 했습니다. 자, 국정농단의 방조자로 지목돼 기소된 우병우, 항소심에서 일부 사찰 등과 관련된 혐의만 인정돼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복권 후 지난 2월 변호사 등록을 마쳤습니다. 자, 이 중앙일보가 서울 반포동에 있는 우병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우병우를 만났는데 의뢰인의 발길은 뜸해 보였다고 합니다. 자, 요즘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니까 조사받고 재판받고 사실상 한 6년 동안 사회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무실 하나 열어놓고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을 활발히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주변 분들 도와주는 정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병우의 이력을 보면 검사로서는 화려하고 정말 바쁘고 굉장히 어쨌든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지금 한가하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를 뜻에 둔 것 같이 보입니다. 출마라는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요즘 평소에 알던 사람들 만나도 항상 그것부터 물어보고 그럽니다. 하지만 정치를 하느냐 마느냐보다는 그래도 평생 공직에 있었으니 국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뭘까를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향 경북 영주가 출마지로 거론되는데요. 이렇게 기자가 묻자 거기까지 하시죠. 영주에서도 그렇게 저한테 자꾸 자백을 받으려고 하는데 영주 사람들한테도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말이라는 건 한 번 해놓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지 한 번 말했다가 뒤집고 떠보고 하는 건 제 성격과 안 맞기 때문에. 이 말을 보면 출마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북 영주가 가능하면 하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구 출마설도 있고 서울 출마설도 있고 경기도 출마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수도권 출마는 고향을 묻지 않습니다. 반면 이 경북 영주라는 특정한 지역에 함몰되다 보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대구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정치에 한정해서 한 말은 아니고 예전에 청문회에서 저한테 어떤 국회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존경하는 이유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진정성 때문이라고 답변 드린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 생각 중이라는 겁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청와대 근무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밤 11시 이른 아침 주말 가릴 것 없이 자신이 올린 보고서를 보고 수시로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저렇게 국가에 대해 헌신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정치를 하건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봉사하건 진정성이 키워드라는 얘기로 들렸다고 기자는 썼습니다. 개인적으로 잘했냐 못했냐는 것보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하고 주변 사람들을 형사처벌한 것이잖아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둘 다죠. 그 사건 자체는 끝났지만 그 여파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재명, 문재인 이쪽에서 정치 수사, 탄압 이야기하지만 그걸 한쪽이 누군지는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병우는 비교적 단답형 답변을 하다가 이 대목에서는 갑자기 말이 길어졌다고 합니다. 목소리도 커졌다고 합니다. 직권남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전엔 직권남용죄 처벌예가 거의 없었어요. 예컨대 오늘 내가 한 이러이러한 행위를 정권이 바뀌거나 상당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야, 그때 그거 부당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검사나 판사가 몇 년 뒤에 내가 한 일이 부당하다고 하면 범죄자가 되는 거죠. 어떤 공무원이 과감히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 부작용으로 인해 우리 헌법이 상정하는 행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풀어야 하는 게 국가적 숙제라고 생각한다.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장관 최근에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법적인 문제를 굉장히 고민한답니다. 이 좌파가 이렇게 많이 해먹은 거 이걸 놔둬야 되느냐 하지만 이거 또 무리하게 했다가 또 어떻게 돌아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꼭 제가 만나고 안 만나고를 떠나서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경북 영주고를 나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은 같은 경북이라도 경북고 등 이른바 TK 주류에 대해 소외감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자, 우병우 내년 총선에 출마할까요? 출마한다에 한 표 걸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